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용감한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용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덕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새해 덕담. 예. 네, 용감, 용맹. 예, 그럼요. 용감해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원래 오시기로 하셨던 김정환 변호사님이 와병 중이셔가지고 급히 못 오시게 돼서 지금 달려오고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용감한 분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미 달려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네, 든든하고 그렇죠. 용감하시다라는 매우 생각이 드네요. 용맹하다. 네. 오늘은 용맹 3인방으로 예. 저희가 한번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는 속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한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내대책회의 회의에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MBC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MBC 보도에서 이제 강선우 의원과 음. 공천 당시에 나눴다라고 하는 녹취가 보도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젯밤 늦게 급하게 회의가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거기서 거취 문제가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 아마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본인이 네네네.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계속 버틴다라고 하는 네. 예측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늦게까지 확인했는데 대표가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거였거든요. 아마 밤부터 새벽 사이에 좀 기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이제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나와가지고는 사실 이제 시시비비를 밝히기 위해서 그만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과보다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본인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억울하고 네. 문제적이지만 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제대로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의원직은 아니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문제가 매조지어질까에 대해서는 예. 또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다 떠나서 어제 나온 MBC 보도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렇죠. 예. 저희가 녹음 파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듣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해주세요. 일단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없어도 이렇게겠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네, 김병기 원내대표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공관위원입니다. 이거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그렇죠. 형사 책임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1억 1억 원이나 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1억 원의 행방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물론 강선우 의원은 본인은 절대로 이거는 아니다.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 행방을 모른다. 억울하다면서 뭐 눈물까지 흘리고 있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 수사로도 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해당 김경식 의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김경식 의원은 돈을 준 바가 없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통 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MBC 보도에 따르면 28분 56초의 녹취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는 그게 사실 짧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나머지 대화의 맥락에 뭐가 있는지는 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여전히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폭탄으로서는 가능한 이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녹음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아마 배석한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네.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데. 김병기 대표가 녹음을 MBC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대표가 녹음을 해서 3자에게 넘겼고 그 3자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네. MBC가 보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은 그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매우 그럼요. 부적절한 것이고 그 당시 공천 자체에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약 30분 가량의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부분만 발췌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통으로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인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민주당 안에서는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위중하게 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돈 문제 그리고 당의 공천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네.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계속 버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던 김병기 원내대표 더 이상 예. 자리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아무래도 당내에 유력 인사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말을 아끼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내대표직 사퇴로 끝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 떠나서 이게 진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구악 정치가 오래 끝났다. 민주당 이런 거 그럼요. 안 통한다. 예. 그리고 오히려 가져가면 더 갖고 간 사람이 더 망신당한다. 이런 게 어떤 로직처럼 되어 있었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완전히 옛날 네. 그 돈 갖다 주고 공천 받는 방식의 이런 정치가 그리고 강선 의원이 막 울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맥락인 건지에 대해서도 강선 의원 또한 그냥 저는 그런 바 없다라고 SNS에 한 줄 올리고 끝낼 게 아니라 지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특히 지역구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상당한 위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강선 의원은 본인은 사후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굉장히 당황했고 그래서 경황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부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예.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도 말이 좀 안 맞다 이런 지점에서 좀 여러모로 이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복귀해서 그랬죠. 확인을 네. 해보자면 쿠팡 관계자하고 만나서 수상한 오찬이라고 예. 불리는 70만 원 오찬 의혹이 있죠. 본인은 물론 37,000원이라고 주장하고 3만 있습니다. 7천 원, 그러니까 4만 8천 원 아니고 예. 3만 7천 원짜리 파스타 예. 하나를 먹었다. 그런데 이제 노컷뉴스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식을 먹는 동안 이거 너무 양이 적었다. 그렇죠. 예, 성인 예. 남성이 먹을 수 있게 너무 양이 적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확인 취재가 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석유포 칼 호텔. 네, 대한항공. 예, 네. 그게 164만 8천 원, 본인은 30만 원대. 이렇게 주장이 각각 갈리고 비슷한 있습니다. 맥락이네요. 예. 둘 다 기자들이 그렇죠. 확인해 봤더니 다르다. 다르더라라는 것이고 그 가격엔 판매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예. 의전을 예. 며느리 예, 요구 그러니까 알아서 했다라고 하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쪽 주장이긴 한데요. 근데 생후 보좌진이 6개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알았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이 식구가 아니기 예. 때문에 그 아기가 생후 6개월인지 뭐 생후 한 달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알려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의전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알아보라고 지시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아들 취업 청탁 관련해 가지고도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특히 이제 저는 그 920호 속보방 아닌가? 예, 소식방? 그 여의도 맛돌이. 여의도 맛돌이 그다음에 이제 920호 소식방 뭐 예, 이제 예. 등등 단톡방을 통해서 어서 오십시오. 예.
급거 네, 용감한 생방송의 묘미. 용감한 변호사 예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댁에서 바로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급하게 이렇게 와주시는 네. 분 진짜 너무 고마운 분이세요. 야 진짜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오늘 두 여성 패널께서 오시니까 제가 너무 훈훈하고 아, 듬직하고 너무 좋다. 요- 용감한 여자 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녀 용녀 3인방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김병희 대표 문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 장 소중한- 변호사님 오셨기 때문에 바로 광고 예, 두 분이 예, 오셨기 때문에 바로 광고 소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보시죠? 네, 이거 처음 약간 보는데요? 미스트 같은 건데 한번 쫙 뿌려보시면 뿌려도 굉장히 돼요? 예, 이거 원래 박형광 맞춤형 광고인데 오, 야, 너무 튀네요. 뭔가- 죄송합니다. 예, 예. 너무 튀어. 예, 예. 네.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예, 예.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자극받은 피부에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자, 글루타셀은 가려움과 피부 진정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특히 건조한 겨울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가려워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셀은 피부 진정에 특화된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또한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도 안심하시고 수시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다음 달 1월 말일까지 겨울철 할인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긁어온 경우에 글루타셀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글루타셀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부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 바르면 되게 어머 아 그런가요? 그 정도로 그 사이에 훨씬 예뻐졌어요. 촉촉촉촉 그 정도로 깜짝이야. 예, 김은지 기자 피부가 예, 굉장히 더 촉촉해지셨다. 발라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노미님께서 또 슈퍼챗을 싸주신 용녀 3인방. 예. 우리 갑자기 선우 용녀님이 또 생각이 나네.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예, 한번 모셔야겠네요. 저희가 선우 있을 용녀님. 때. 예. 예, 그분도 유튜버. 네네, 엄청 새로 핫하신 하시던데. 저 자주 봐요. 진짜요? 너무 러블리하시고 맞아요. 당당하고 네. 진짜 귀감이 아우, 되는 뭐야. 분입니다. 아침마다 호텔 조식 드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MZ들한테 새로운 맞아요. 교본을 주시는 어떤 저도 어르신의 그렇게 살고 모습이십니다. 싶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침마다 취재 편의점이 아니라 호텔 조식 부페로 호텔 조식. 네, 다음에 저희가 기회 되면 선우 용녀 선생님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하나 얘기해야 될 주제는 김건희 특검 관련된 건데요. 종료가 됐어요. 어제 우리가 또 우리 장 변호사님께 또 여쭤보기도 했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기자들은 모르겠고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우리 예. 저 김은지 기자 많이 아쉽다고 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매각 매직 혐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뇌물죄로 이제 기소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특검이 출발하게 된 중요 계기 중에 하나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이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경찰로 넘겼습니다. 이럴 거면 특검이 왜 필요했냐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 두 지점에서 아쉽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김건희 씨 기소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냐라고 본다면 물론 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열심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 의지의 문제였지 이게 사실 역량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김건희 특검이 어제 뭐 여러 가지 매각 매직 혐의와 관련해서 3억 7천 얼마를 했고 뭐 현대판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말의 화려함에 비해서는 좀 내용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수고했다는 말은 뭐 이제 드리는 건데 수고했어. 이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현대판 매각 매직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이것처럼 톤업이 되는 발언인데 네. 내용이 그 톤업에 부응했는가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현대판 매각 매직은 진짜 돈 먹고 자리 팔아 넘겼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예. 뇌물죄인 예. 거예요. 근데 뇌물죄로 의율이 안 되니까 이제 알선수재에 그쳤는데
이건 좀 아쉽고 삼부토건도 이 관계자들만 이제 기소하는데 네. 그쳤다는 거, 양평 맞습니다. 고속도로 그 중간에서 멈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마침표 찍어야 돼. 이게 막 국민의힘 이 사람이랑 같이 이제 토론하니까 민생은 당신들 뒷전으로 두는 거냐, 이게 무슨 또 종합특검을 하는 거냐 이러는데요. 민생을 뒷전에 두는 건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하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에요. 본인들이 예. 발의한 거에 예.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연책을 쓰는 총극을 벌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민생은 민생대로 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역사 페이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역사에 뭐라고 남길 겁니다. 우리가 수사해봤는데 여기서 그치고 그냥 사인 개인으로서 이렇게 뭐 오버한 거에 불과해. 아니요. 이건 권력을 완전히 향유한 거예요. 주권자가 단 한 번도 부여한 적 없는 권력을 김건희라는 사람이 향유한 거에 대해서 사법적인 단죄를 진짜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좀 얘기했는데 장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 네. 끝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그래. 결심했습니다. 그러고요. 그 당 대변인이셔서 네, 네. 좀 곤란스럽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도 어떤 결단이 있을지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었고 네. 이제 본인 항변이 워낙 이제 또 강하게 CCBB는 끝까지 이제 좀 가리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직은 유지한 채 좀 법률적인 이 항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네. 이게 또 어제까지 계속 보도가 이어졌잖아요. 이게 녹취한 부분과 관련해서 뭐 그 해당 보도는 이제 김병기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뭐 범법 이렇게 보이진 않는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일단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본인이 결단을 내린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직에서 내려온 채로 이제 나머지 이슈들 뭐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제기된 상황 이슈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특히 어제 나온 MBC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가 되겠죠. 예, 아마 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고발- 강선 의원에 대해서 고발 고발을 조치를 했어요. 예, 벌써.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대에 동접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채널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의 채널이야. 지금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데 16,000명이 보고 계시고 예, 이렇게 진짜 인기가 많이 많습니다. 보시네요. 예. 자,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국무회의 또는 이제 업무 보고 뭡니까? 예. 생중계. 생중계 예, 예. 뭐 이런 걸 통해서 야, 내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속이 확 시원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라서 그렇네요. 더 주목을 받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또 물론 이제 게다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하는 맞습니다. 차원에서도 뭐 네.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매조짓고 또 새롭게 이제 갈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이런 지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과 공사로 구분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하고 그리고는 관료들한테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부분의 국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에서는 네. 굉장히 좀 재미도 있고 효능감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네. 좀 올해의 하나의 변화된 장면 중에 하나로도 꼽을 만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죠.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예, 네. 완전 잘한다. 예. 이거 자신감 없으면 생중계 할 수도 없다. 맞아요.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현안 몰라가지고 어버버대고 이러면 이거는 공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만 업무 보고 때도 술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폭로가 있었던 거고. 예. 이거는 술시가 있었다는 술- 거죠. 술시. 5시가 술시다. 술시다. 아. 그러니까 완전 레벨이 다르다. 예. 실력과 능력이 다르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 책무가 일단 민주당 그리고 네. 민주당이 태동시킨 정부에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국민들께 예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지연말단적인 걸로 요론이 조론이 해도 네. 국민들이 설득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고 아예 다 오픈해가지고 집단지성을 모으자는 그 절차를 국민들께 안겨드리는 건데 네.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좀 수준 이하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주요 발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복귀는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 제자리 찾았다는 것의 이정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이해훈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싶고요. 정상사회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요지명할 때 고려할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 결정한다. 어제 네. 이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그 대목을 굉장히 그러니까 인사는 지명도 하지만 네. 철회까지다. 맞습니다. 네, 이게 다 한 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해훈 후보자의 시간이고 이해훈 후보자가 어떻게 검증받느냐 그에 따라서 철회된 분도 있잖아요. 그 이진숙 교육부 총리 후보자. 예, 그랬죠. 네, 그리고 철회됐죠. 그 과거에 그 경청수석 예.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논란 속에서 사퇴하신 바 있죠. 그리고 국민도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좀 생각해 달라라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란전담 재판부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거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입법자의 결단을 이 행정 권력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 상권 분립이 상당히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줄줄이 했다는 건 사실 헌정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입법을 내면 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언중이를 했을 때 네. 이 유튜브가 이제 언론사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랑 동일하게 다 규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언론사로 우리나라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언론이 이제 신고제니까요. 맞습니다. 신고를 하는 건 완전 재량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고 완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래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허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더라도 어떤 악의 고의 과실이 일단 있어야 되고 네. 뭐 목적도 있어야 돼요. 뭐 금전적인 목적, 뭐 이런 인격을 뭐 모독할 목적. 네. 이 허들을 넘는 건 진짜 나쁜 거고 이건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나오냐면 제가 했던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짜 사람 인생이 거의 망가졌어요. 이 피해자분을 대리했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파트에 붙여놓고 뭐 꽃뱀이다 뭐다 이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을 때 위자료가 5천만 원 나왔어요. 이분은 앞으로 살 길이 좀 막막해야 지경까지 됐거든요.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는 뭐 납득도 못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걸 법으로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하라는 건 아니 본인들이 내는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짜뉴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서 막 극우 유튜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자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예, 진짜. 근데 다만, 반대의 경우. 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 개정안이 용녀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허위정보조작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나온 법들이 굉장히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단체들조차도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의성이라든지 그리고 허위, 조작, 공공의 이익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이 됨으로써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헌 소송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말씀처럼 좀 법을 뭐 통과된 법이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좀 지금이라도 이 개정하고 좀 입법을 좀 다듬어야 되는 것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른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뭔가 부당한 조치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긴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 같은 대한 언론들은 지금도 소송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법이 그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제 타깃이 되는 이게 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간 소송이 있어서 이거 봉쇄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소송이거든요. 사실은 당하는 그렇죠. 입장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소송은 언중에 가도 그것도 소송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막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본업을 잘 할 수 없고 그게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그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죠.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은 경우들이 있죠. 이게
자기의 역할은 못하고 이제 소송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패가망신한다. 근데 대통령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죄 받으면 뭐하냐. 다 패가망신 끝났는데 예, 예. 그런 거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남소 그러니까 소송 남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이 네. 소송하고 이런 건 진짜 그렇습니다. 자제해야 돼요. 모든 정치 영역을 사법화하는 거는 정치인 책무를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이제 허위 조작 이거 되게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문이 또 되게 추상적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민법에만 상당 기간. 이러면 상당 기간이 도대체 며칠이야? 이제 판례로 축적돼 한 14일, 한 2주 이 정도면 상당 기간을 두고 뭐 고지한다 뭐 네. 했을 때 이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메워지지 않았고 이 허위 조작이라는 법문에 이런 거는 다른 법에서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수용이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네. 시민단체에서 막 문제 제기하셨던 거 기본적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인식과 무관하게 허위 정보를 이제 막 유통시켰을 때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그건 진짜 위헌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을 또 종합해가지고 좀 수기할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란 재판부 설치법 네. 이게 그 통과가 되면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는 내란 청산과 내란 척결의 의지가 없고 내란 지속형 정당인가? 지속형. 아 이런 말하면 또 이게 큰일 납니다, 큰일 이제. 납니다. 이제 걸립니다. 아,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다. 밝혔는데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헌재가 당장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2월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다음부터는 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하는 지금 주장들을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실효적일까에 대해서는 뭐 물론 여기 법률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더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럴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 불가능해요? 헌법소원은 예. 누가 할 수 있느냐. 네. 일단 이 재판의 전제성으로 이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내란 전단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과 김용현 기타 등등의 피고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님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네. 재판의 근거 법률이니까. 근데 지금 법원이 이거 제청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아요. 이건 네. 국민의힘 법조인들도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낸 예규랑 본인들이 예규 발표했잖아요. 네. 거의 다르지 않아요. 모두 알아서 몇 개 만들지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누구 보낼지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거기 어떻게 사무분담할지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네. 이걸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가면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이. 네. 헌법소원을 그럼 뭐 이 판사가 안 받아들여주네. 이거 나 헌법소원으로 별도로 할 거야.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물인 이 처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소원 하면은 재판이 중지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게 될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 네, 끝까지 이제 내란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미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축이 확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표징이 이해훈 후보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이해훈 다음은 조경태 막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어제 국민일보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네, 뭐 유승민 총리설까지도 이제 들고 나오는 건데 국민의힘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총리 이해훈 지명에 대해서 기자들은 좀 어떻게 봅니까? 기자들도 굉장히 일격에 기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기자들도 당했다. 놀랄 인사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주말에 깜짝 카드처럼 나온 것들이었고요. 저는 김밥 먹다가 뛰쳐올라갔어요. 그날 아무 일이 없는 일요일이고 그렇죠. 청와대가 오후에. 생각보다 상당히 고즈넉합니다. 아. 네, 굉장히 고즈넉해서 일요일 날 이제 출근하는 이제 기자들 반만 출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출근해서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갔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구경하지. 청와대 많이 구경하러 가니까. 이렇게 예. 중국말 따요라고 하는데 이제 들고 막 왔다 갔다 예, 다니는 예.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한참 내려가셔야 그쵸. 되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되게 식당이 많았는데 다 없어졌구나. 없어요. 식당 자체가 아. 없고 관광객 위주의 그러겠네요. 식당만 좀 있는 거예요. 있어. 그래서 막 밑에 가서 김밥 먹다가 뭐지 그러고 막 진짜 왔더니 일격을. 이해훈 와 완전 깜놀. 그때부터 막 취재 이렇게 된 거죠.
거죠.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 깜짝 인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 깜짝 인사가 더욱더 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그 이후에 사실 이혜훈 이제 후보자한테 가려서 그렇지 김성식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놀랄만한 카드긴 인사죠.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리고는 그날 나왔던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대통령의 그 일종의 실용 인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수 대분열책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은 충분히 보이는데요. 그것이 깜짝 이벤트로 하루 연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술렁술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 여당이 줄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 지금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생계형 윤어게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이혜훈 장관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이렇게 예. 윤어게인을 세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안 중앙 정치에서 잊혀져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바른정당을 했었던 그래도 강성 보수보다는 좀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이분이 어느새 계엄 이후에는 윤어게인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계형 했던 그 윤어게인 윤어게인이 재밌다. 생계형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게 그렇죠. 아닙니까? 자리를 예. 주고 같이 예. 하자라고 하니까 그걸 바로 반성한다고 말하고는 예. 허리 숙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국민의힘에 많을 수 있다. 예.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종의 그 인사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의힘을 술렁이게 하고 지금 굉장히 센 메시지가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위한 길에 니 편 내 편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상사회로 가려면 통합해야 되고 강요 지명할 때 고려할 게 많고 뭐 최종적으로 물론 국민 뜻을 따라야 되겠지만 이러저러한 반발 왜 윤어게인까지 우리가 같이 끌어안아야 되냐 민주당에 사람이 없냐 뭐 예산 전문가가 없어서 이혜훈까지 가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당원들의 그런 불만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휴대폰이 불이 날 거예요. 문자 많이 보낸다고 제가 그러겠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읽어보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아이고 내 뜻이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원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수긍이 되고 이제 통합 인사라는 건 정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남의 편 다른 편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예. 완전 결단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 결단을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정 얘기하면서 하고자 했던 건데 근데 난리 완전- 났었잖아요 그때도. 전 기억이 나요. 그게 서울신문 단독이었고 제가 국회 출입이었는데 네. 제가 네. 어. 그때 이 열린우리당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싸늘했고 예. 박근혜 당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때 맞아요, 그 워딩이 맞아요. 나오고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했고 예. 손 내미는 게 마치 내부에 대한 어떤 배신처럼 받아들여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선 최소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혜훈이 됐던 조경태가 됐던 우리가 그래도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도 손잡고 한때 생각이 달랐더라도 그리고 김은지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효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그렇죠. 왜 그럴까 했더니 김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거 자기 내란 이거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국민의힘 그렇죠. 사람들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잘했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민의힘에 네. 몸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중에. 생계형이 많아요. 네. 생계형 윤어게인이 이제 김은지 기자님 너무 워딩 훌륭하다. 네, 오늘 생계형, 최고다라는 내란. 생계형 윤어게인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된 예. 말로 단도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가짜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났지? 배현진 이거는 다- 의원도 그랬죠. 뭐 일제 일제강점 부역했다고. 부역자다. 이거 줄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민주당이 조금만 손 내밀면 이 사람들을 등질 그래도 합리적 보수로 눈길을 돌릴 태세 전환을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구나. 다 넘어올 수 있겠다. 거의 민주당이 이게 예. 그래서 판을 흔든다는 점에서 이게 정무적인 감각은 탁월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갈 정치인이 없다 이런 예. 생각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날 일요일 날 이 인사가 나온 다음에 전화를 막 돌려보니까 이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판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무슨 이혜훈 나는 반대했어. 이제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에 그분과 TV 토론하거나 이랬던 분들의 이제 온도와 그리고 기재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거기 똑똑해. 거기 쓸만해. 괜찮은데 예산 전문가야. 그거 오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더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장 변호사님께서 지목해 주신 그 대목이었어요. 판을 세게 흔든다. 이야. 판을 세게 흔들어서 이재명발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설 말도 안 돼. 뭐 일단 3대 요소야. 일단 1번 여성 30%, 2번 통합 이미지, 3번
그 저 뭡니까 저 전문성 이거 세 가지의 인사지 거기에 무슨 뭐 막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본질은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상 사회로 가려면 통합해야 된다. 나라 국민 위하는데 네 편 내 편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물론 근데 이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어디까지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그렇죠. 문제이긴 예.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오늘 정도의 사과 이상으로 더 세게 평생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성하신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그런 전례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을 다시 기용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대통령실발 주변으로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공세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때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공세적 통합이라는 키워드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윤어게인만 남아 이제 진심으로 윤어게인만 하시는 분만 남아 있는 찐윤 어게인. 네, 그분들을 주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보수가 오히려 그 안에서 개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게 어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역대 사상의 최악의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은 은돈 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짜 이게 크게 흔들었구나라고 예, 하는 볼수 판을 있는 크게 것이고요. 흔들었다. 사실 역대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건 윤석열 씨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 왜 나왔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진짜 예. 긁혔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제대로 긁혔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대 최악의 해당 행위를 한 윤석열 청산을 못하고 그러네요. 여태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자당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입장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과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됩니까? MB계, 친이계, 그런데 이제 합리적 보수, 뭐 김성식 전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제 이런 분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이러다가 세게 우리가 네네. 이게 자석에 큰일 끌려갈 난다. 수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당이 완전히 이게 종말적 상황에 네. 놓일 수 있다. 네. 누가 그런 표현을 했던데 그렇구나. 완전히 뭐 그런 상황까지 그럼요. 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그 새누리당 출신으로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던 맞습니다. 예. 그 세력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과 당시 이제 정의당까지 진보 보수 합리적인 진보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예.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재명 발로 이제 시작을 한다. 정권 시동을 초에 하는 걸었다. 게 사실은 힘이 있긴 그렇습니다. 하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예. 좀 놀라운 이야기가 확실히 정치 안에서 대통령이 확실히 뉴스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뉴스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예.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발이 뭔지가 또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수부 장관의 조경태 조경태. 의원만이 아니라 그 지금 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유승민 이제 전 네, 의원 같은 총리설. 경우에 총리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라고 부인은 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또 유승민 전 쪽 의원 쪽 입장이 뭐냐면 대통령실이 제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맞지라는 것이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제안한 적은 없다. 예. 예. 그때 대통령실은 없었으니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메시지가 예. 뭐 엄청 진지하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 쪽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계획이 계속 마음 한켠에 있다면 뭐 비슷한 버전의 또 다른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다. 꼭 유승민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해운, 그 김성식 이런 류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이재명식 계획이라고 하는 건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뭐 기대 아닌 기대가 생기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치의 오랜 그 수건이고 과제였고 언제까지 그냥 뭐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뭐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갈등을 예. 유발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라, 그만 싸워라, 지겹다.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었는데 아마 그거를 마음 한켠에 이제 그 고이 접어두고 있었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무대에서 이 판을 새롭게 좀 짜보겠다라는 예. 판단.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전 시장도 쉽게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 이미 홍준표 탈당도 시장 하셨고. 기용설. 오, 오늘 초동급이죠. 어떤 야,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리? 예, 무슨 자리든.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예. 본인이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지만 시민으로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예. 말하면서 예.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세게 내고 맞아요. 있거든요. 웬만한 여당 인사보다 더 세게 내면서 그렇죠.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는 네.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아니, 통일교 있습니다. 특검하면 자기들이 망할 내란 거다, 정당 이런 되는 내란 거죠. 저는 정당 그래서 되는 거다. 통일교 특검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누구보다 신천지와 통일교를 잘 알고 있는 인사다여서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지하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시 대구시장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만나가지고는 이야기를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주고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한때 둘이 뭔가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여의도발 재밌어 했잖아요. 예, 서로. 여의도발 예. 이야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무리 없는 자리를 또 홍준표 전 시장한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상상력도 해보게 됩니다. 야, 이거 야. 뛰어난 상상력인데 홍준표 시장에게 어울리는 자리 뭔가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통일교 특검, 통일교 특검. 예, 특검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예, 또 검사를 네, 이뤘고요. 물론 검사 출신 아닙니까? 모래시계 그분이? 검사, 모래시계 검사. 또 야, 빠찡코 수사.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특검법에 따르면 아마 당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요. 당적을 탈당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아. 알고 있는데 그건 법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 맞죠. 지금 또 예. 계류 중이니까 홍준표 맞춤형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 아, 기간 재밌네. 홍준표 특검 다시 모래시계 검사가 돌아왔다. 신천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이만희 회장과 그렇죠. 만난 이야기를 직접 폭로할 예, 정도로 맞아요. 내용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뭐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특급 도우미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특검 아, 도우미 특이 들어가네. 예, 이제 참고인으로 뭐 들어가서 좀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죠. 할 수도 주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한동훈 전 합니다. 대표처럼 안 가거나 이러진 않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국힘이 상당히 흔들리겠다. 그래서 그런지 중도 확장은 하긴 할 건데 당성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그러니까요. 예, 내년 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손에 땀이 나는 것 저희가 같아요. 정권을 잡으면 네. 자리가 많다라는 인식을 있고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분주하고 열심히 움직이시잖아요. 정권에 되게 내가 친화적이야 뭐 이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막 직간접적으로 어필하기도 하고 막 기회가 있으면 계속 근데 그 범위가 민주당 인사들을 이제 훨씬 벗어나겠구나. 네. 과거의 국민의당 인사들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도 뭔가 윤핵관과는 조금 거리를 뒀던 사람들은 다 이재명 정부 바라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네, 네. 이게 발탁되는 인사는 소수여도 소수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네. 그 효과는 창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해운 후보자를 첫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보수 정치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기용 또는 발탁될지.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죠. 권오을 권오을, 장관부터 예, 예.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석연 그렇죠. 법제처장 예. 아니죠.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국민통합위원장이죠. 그리고 뭐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예, 허은하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죠. 청와대에 그렇습니다. 있죠. 경청 예.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도 하셨고. 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판이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오늘 아까 보니까 주식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 산타랠리라고 예.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던데 네, 우리는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12만 전자 65만 저 닉스 하이닉스 이야.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좀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세게 대통령이 흔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제 제가 뉴스 퀵 배송을 통해서도 취재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우리 김은지 기자도 열심히 취재하시니까 이야. 네, 내용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정체성인데 그동안에 이제 평생 사과해야 그럼요. 된다. 예. 예,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약간 국민의힘 보면 다중이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딱 그 저 카메라 꺼지고 나서 이렇게 맞아요, 티타임 맞아요. 할 때는 근데 예. 말이야 이러면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변신 네. 이런 거 좀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건 저는 뭐 대통령의 맞아. 말처럼 뭔가 할 수 있는데 적어도 근데 내란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건 생각이 다른 차원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피해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평생 사과하시면서 사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어떨 때 권력이 있을 때 거기 갔다 또 그럼 또 금세 또 표본에서 다른 권력이 있을 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평생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애초에 인사를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한 입장과 생각들을 먼저 말을 해줬었으면 이런 논란이 좀 덜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이런 논란이 불거진 지 이제 이틀 만에 나와가지고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네. 특히나 대통령이 어제 사실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침을 네, 준 네.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고 인사 발표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과정을 좀 취재해 보니까 그 인사는 정말 소수만 알고 아무도 그랬을 모른다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격 인사는. 철통 보안이어서 네. 잘 모르고 있었고, 근데 어제 저도 브리핑 과정에서 강유정 대변인께 질문도 했는데 모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그 일테면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해서 그렇죠. 주요 발언을 검증 과정이 하고 있을 검증 텐데. 과정에서 찾아보면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모르지는 않았을 건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인재풀로 쓴다. 거기까지 인재풀로 쓴다. 이제 확장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과정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이제 평생 아까 그 박지원 대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과거에 전두환 그 환영대회 연 것에 대해서 뉴욕 네, 동포 네. 회장할 때 환영대회 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평생 사죄하고 있으니 저 이해훈 예.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더 바른 삶을 예, 사셔야 되겠죠. 예,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정교 유착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수본. 그러니까 이게 특검 특수본. 수사가 아마 느려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우면서 지금 아무래도 원내 협상 사안인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미뤄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뭐 공소시효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아마 경찰 특수본부를 예. 이야기한 것 같고요. 특검이 꾸려지게 되는 데는 아마 원래라면 여당에서 이야기할 때는 연말이었었는데 이미 오늘이 연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새 법안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라고 좀 그렇습니다.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목요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연내 1호 법안으로 내릴 거면 이번 주 안에 정리가 그렇죠. 돼서 네.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입법이 맞습니다. 되고 본회의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나 뭐 이런 게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통일교 그렇죠. 법안을 예. 내긴 했는데 법사위 소위도 지금 안 그리고 통과한 걸로 알고 우선은 있어요. 이제 여야 합의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뭐 앞에 계시긴 하지만 민주당 인사께서 예. 여야 합의를 안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아유, 의석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시간을 좀 끌고 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댓글 조작 관련해서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경이 잘 챙겨달라. 그러니까 댓글 조작과 관련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매크로 돌리고 이런 등등 포함해서 문제적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속도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49분인데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에 돌입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지금 세 분이 뛰고 있는 재보궐. 걸로 네. 재보궐 선거를 일단 하는 겁니까? 5월까지. 남은 자녀 임기 임기까지 1년 자녀 하는 임기. 거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지금 취재가 되고 있어요. 세 근데 분이 사실 뛰고 있는 원내대표 걸로. 선거가 이렇게 빠르게 올지 몰라가지고 네. 그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있죠. 한병도 의원이라든지 박정 의원이라든지 뭐 백혜련 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원내대표 선거는 진짜 예. 의원들의 마음을 제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나오지 않는 분 중에서도 다크호스가 있을 수도 당연히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염두에 두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지금 뭐 국회의장 선거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후보군들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에 나온 세 분이 이제 말씀 주신 분들이고 삼선 의원 중에서 이제 좀 본인이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게 확인된 분들로 네. 알려져 있고 이제 박영선 과거 원내대표가 자리 내려놨을 때도 네. 사퇴하셨을 때도 세월호 때. 예. 네, 그래서 자녀 임기 동안 하는 걸로 이제 그때 마무리가 됐었고 그게 그때 따져보면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새로 선출이 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아마 속도를 상당히 낼 거예요. 이게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통일교 특검이니 뭐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씨가 원내대표 대행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공백을 메울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내년 초 뭐 한 1월 첫째 주 정도에는 선출까지 되지 않을까 다음 과거에 네. 따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내 현안이 그렇죠. 너무 많고 특검도 빨리 네. 네, 정리를 해야 되고 2차 종합 특검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사실은 이게 1호 법안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통일교 특검도 예.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기사 나오는 걸 종합해 보니까 지난번에 서영교, 경쟁에서 그 낙마했던 서영교 의원이 다시 턴을 할 수도 있다. 턴할 수 있다. 예, 이제 약간 이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그렇습니다.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에서 다시 원내대표로 턴해서 예. 가는 것 같고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현주 최고위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또 되게 치열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반장 선거라고 보통 이야기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너무 많으면 정리를 안에서 좀 할 것으로 하더라고요. 보이긴 하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진짜 원내대표 선거가 기자들이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라고 맞습니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맞춰보겠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맞추기 어, 어려운 그러니까. 선거. 자 리스키한 모르겠습니다. 김은지 돗자리. 알려주십시오. 아니, 예, 저는 잘 당내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네. 전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원내대표 선거가 어려운 이유가 전부 맨투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로 예, 예. 2인 이상을 배석하지 않은 예. 가운데 점심을 먹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오찬이 풀로 차 있는 맞아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만나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겠다. 진짜 모른다. 예, 진짜 어렵다. 진짜 게다가 모른다. 이번 원내대표가 결국 하반기에 원구성을 또 신경 써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후반기 원구성을 예, 그런 하는 차원에서도 거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이 내년에 듭니다. 선거가 엄청 많아요. 뭐 물론 내일 모레부터 내년인데 그러네. 지금 국회의장 후반기 그렇죠. 국회의장도 네. 선출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원내대표 대로 원내대표 이제. 또 선출해야 되죠. 가장 크게는 지방선거,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내년에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8월에. 지방선거 예. 직후에. 그렇죠. 지방선거하고 두 달 있다가 네.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월 11일에 보궐선거도 있어요. 아, 맞아. 최고위원. 최고위. 최고위원 보궐선거 그것도 아주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고. 네. 야. 오늘 또 토론회도 있고. 예, 네, 맞아요. 아주 네. 그냥 선거가 풍년이네요. 아주 많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네, 바쁘시죠. 네, 정치부 기자들이 또 안 바빠지고 바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정치부 기자 쉴 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방 선거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회의장 선거 앞두고 조정식 의원이 정부 특보가 된 가시는 것에 분, 대해서는 네. 여러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첫 일성은 그냥 제 주변 분들이 국회의장 뭐 안 하시는 건가?라고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오히려 이게 뭐 무보수 명예직이라면서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또 오히려 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결단이 있겠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정식 의원 밤늦게 통화가 됐는데 오, 당사자랑 그 직접. 무슨 소리야? 당연히 출마하세요. 아. 그래서 출마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출마하는 거고 또 중책을 맡아서 네네. 열심히 하고 또 의장 선거에도 출마한다. 네. 그러니까 의장 선거도 지금 보니까 3파전 그럼요. 있습니다. 예, 치열합니다. 박지원 네. 대표 의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태년 김태년 의원, 의원 그리고 조정식 조정식 의원. 의원 예. 3인 가운데 네. 또 어느 분이 될지 의장 선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맨투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부 이번에는 맨투맨입니다. 처음으로 20% 당원. 당심이 들어가거든요. 네, 당원 아, 맞다. 들어가요. 그런 그렇게 차원에서도 바꿨었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정식 이제 특보의 임명을 두고 굉장히 박지원 의원 쪽에서 예민하게 좀 신경이 많이 이 인사의 쓰이시겠어요. 배경은 무엇이냐 예. 이렇게 예. 알아보고 다니시는 굉장히 걸 봤는데 조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결국 네. 선거가 다가왔구나라고 그렇습니다. 느꼈더라고요. 예. 선거가 다가왔고, 근데 오늘 박지원 대표 그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확인해 주셨어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네. 두 사람은 스테이다. 아, 스테이다? 강훈식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충청남도 예, 김용범 대전 실장도 통합. 예, 뭐두 대충시. 분은 아니요, 그러면 욕 먹어요. 충대시. 충대시. 네, 충대시장 예, 예. 출마 충대시. 당연히 할 거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은
남는 걸로 알고 있다. 오. 이거 확인했다. 그럼-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 분은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또 이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청와대 가서 또 확인해 예. 그래, 교차 검증. 교차 네.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거가 다가왔다. 벌써 내년 1월 1일 D-2일인데 그렇죠. 예. 벌써 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과 대통령과 예.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 사법부 대법원장. 그렇죠. 대법원장이 삼부 요인인데 예. 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 국회의장 맞나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뭐 특보가 국회의장으로 예. 가는 게 그 격에 맞나? 예. 근데 특보가 그러니까 자리는 뭐 특별 보좌관 이러니까 보좌관 직급인데 조정식 네.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체급이 있잖아요. 네, 벌써 네. 선수가 5선인가 6선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도 하지만 사람이 또 그 자리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인 네. 것 같아요. 조정식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나중에 뭐 정치 행보를 하고 하는데 제약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하여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 함의 그다음에 복선 그렇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벌써부터 발바닥에 땀이 벌써부터 바쁘다. 바쁘다라는 생각이 좀 대통령실은 또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맞아요. 장윤선 기자는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네. 와 그리고 원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원이원 이걸 이거 뭐 댓글요? 예예예 세 분의 의상 컨셉과 내용이 아침부터 힐링됩니다. 우와. 브레이브 걸즈 오 브레이브 걸즈까지. 오, 저희가요? 예, 걸즈하기엔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브레이브 걸즈가 저는 수도 있지만. 저는 나이 많지만 자주 걸스 하고 합체해 주세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잔잔하게 여성 3인방으로 하는 토크도 너무 좋은데요? 정치 토크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네. 내용이 너무 풍성해서 애청자 진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훌륭합니다. 갑자기 용감한 사람으로 동감해. 예, 저희가 코너를 연말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필요한 정리는 또 해 나가는 예. 것 같아요. 김병기 대표의 사퇴 이런 등등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새롭게 또 나아가는 정치의 국면에서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데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2차 종합 특검의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또 3차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일상으로 보면 이게 선거하고 또 딱 네. 맞물리는 이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국수본으로 이첩돼서 하면 국수본에서 파견됐던 경찰들이 뭐 주축이 돼서 수사한다고 해도 아닌 사람들 왜냐하면 더 붙어야 될 테니까 이거 진짜 사건 처음부터 보면 더 시간 많이 걸려요. 지방선거 더 넘어서까지 더 장기화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지방선거의 어떤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걸 최소화하려면 특검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야, 크림소다님께서도 세 분 조합 굿 이렇게 예. 삼용녀. 용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용료가 브레이브 좋은 것 걸즈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아이돌 분들 그러니까, 팬이 있으시니까. 네, 아이돌 분들께서 역정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삼용녀로 네. 저희가 오늘 코너 하나 만드는 걸로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예. 장윤선, 장윤미는 자매입니까? 네. 그 질문 진짜 많아요. 질문 진짜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첫째는 장윤진, 장윤미, 장윤선. 장윤선, 진선미구나. 진선미. 네. 실제로 그러네. 이름이 겹치시네요. 네, 언니 장윤진. 예. 언니 장윤진을 저희가 지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주세요. 우리 제보 언니 주세요. 어디 있는지. 언니 장윤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